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이 아니고, 어휘가 아니고 문법을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관계 대명사는 as하고 then하고 but가 있는데, 이 유사란 말은 사입이란 얘기입니다. 사입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준하는 용법이다, 이런 뜻인데, 유튜브나 블로그 따위 보면 이 yes나 then이나 but가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될 때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계대명사가 됐는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며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많죠.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단번역원 영문법 강의 동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3강이 유사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버트를 잘못 설명해 놨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관계 대명사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S. 우리가 흔히 보는 예문입니다.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yesterday. 자, 이것은 내가 어제 잃어버린 것과 같은 동일한 시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선행사라고 그러고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저는 RP로 표기를 해요. Relative Pronoun에서. 그런데 이건 원래는 관계대명사 아니죠. 전치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게 됐느냐를 살펴보시죠. 자, This is the same watch. 이것이 똑같은 시계다. 실은 same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s the watch which I lost yesterday 하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선행사죠. 시계 같은, 똑같은 시계다는 얘기죠. 시계 같은, 이게 같은의 뜻이죠. 근데 관계대명사 나왔죠. 내가 어제 잃어버렸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lost에 목적어가 선행사로 가있죠. 내가 어제 잃어버린 시계처럼 똑같은 시계다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더 watch인데 앞에 watch라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니까 명사 없어지니까 정관사만 따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관사도 없어져야지.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없어져 버렸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선행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선행사는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사가 없어지니까 관계대명사가 당연히 생략이 돼야 되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as I lost yesterday가 남죠. 똑같아요. 그죠? as I lost yesterday. 요거다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였던 것이 요것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요것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n 보겠습니다. then. The children should not have more money than they ne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죠. 이 need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목적어가 여기로 가서 이것이 선행사로 치고 이것을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도 원래 이 문장이 아니고 어떤 문장이냐, children should not
have more money 다음에 than the money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they need 에요. 그러면 그들이, 요거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필요한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선행사가 더 money인데 money하고 money가 지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거 생략. 그럼 명사 없어지니까 더도 없어져야겠죠. 자, 선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계대명사도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then they need만 남죠. then they need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 부분이 생략이 돼서 then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but 봅니다. but는 조금 복잡한 건 없고 but가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but는 except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제외하면 이런 전치사예요. 자, there is no rule, 규칙이 하나도 없죠. but has some exceptions, 아마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외를 갖지 않는 규칙을 정해. 그래서 부정이 아닌데 여기서 예외를 갖지 않으라고 부정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원칙은 there is no rule but the rule which has some exceptions 에요.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관계대명사죠.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예외를 갖고 있는 규칙을, 이게 선행사죠. 규칙을 제외하면 규칙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외가 있는 규칙을 제외해버리면 규칙은 있을 수 없다. 즉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여기도 룰하고 룰이 지금 반복이 되니까 생략, 명사 없어지니까 정관사 더도 생략, 선행사 없어졌죠. 이거 관계대명사도 생략. 그래서 뭐만 남아요? but has some exceptions만 남죠. but has some exceptions, 요것만 남죠. 자, 그런데 이제 혹자는 but가 that하고 not를 합친 것이다, 또는 which하고 not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re is no rule that does not have any exceptions. 자, 요건 그야말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건 선행사예요. 예외를 갖지 않는 규칙은 전혀 없다예요. 그죠? 요건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요건 관계대명사고, 요 but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but고, 그래서 결국 but 대신에 that를 집어넣으니까 doesn't라는 말이, 여기는 부정이 안 들어가고 그는 부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but가 that하고 not를 합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요건 그냥 순수한 관계대명사, 그죠? 예외를 갖지 않는 규칙은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뒤에 the rule which가 생략이 된 거. 그래서 이러한 용법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but가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것이다. then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나온 as도 마찬가지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원칙은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면서 as나 then이나 but가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사이비 관계대명사인 거죠. 사이비 관계대명사, 유사가 사이비라는 얘기입니다. 유사를 굳이 영어로 쓰면 pseudo란 말도 씁니다. pseudo 또는 quot이란 단어도 유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지지난 시간에 분열문 공부했죠. 분열문, 유사 분열문은 quot이 cleft sentence예요. sentence, 요거 분열문이라는 뜻이고, quot가 유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 분열문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수도란 말 여기도 씁니다. 수도. 수도를 더 자주 쓰는 것 같더라. 분열물에서는 유사 분열물은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를 컷이를 안 쓰고 수도 클래프트 센텐스를 문법 용어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문법은 암기가 아닙니다. 문법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 한계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법 전체를 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우리가 막 외우죠. want, expect,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wish, decid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enjoy ing, finish ing, stop ing 이렇게 외우죠. 근데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요. 자,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죠. 성격이.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성격이. 무슨 얘기냐? remember 다음에 to, do를 쓰면 뭐 할 걸 기억하죠. 미래 할 걸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뭐 했던 거,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동명사는 과거지향이고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이다. want나 expect, wish, decide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원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걸 기대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걸 원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걸 결정을 하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to 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stop 같은 경우는 멈추다죠. 뭐 해오던 걸 멈추겠죠. 과거부터 연결이 되죠. 행위가. 뭐뭐서 끝내는 것도 해오던 걸 끝내겠죠. 앞으로 할 걸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 인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할 걸 즐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즐기는 거지 앞으로 할 걸 어떻게 즐깁니까? 앞으로 즐겨야지. 지금 못 즐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과거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결정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외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간 동사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동사마다 어떤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 어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이해를 하면 감각이 생깁니다. 감각.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동사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오겠거니 이 동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오겠거니 라고 감각적으로 그게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려면은 그런 감각이 살려면은 첫 번째 문법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전에 독해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으로 돼야지 문법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법이 있고 나서 문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쓰고 있는 문장들을 분석을 해서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한 맞게 문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있고 문법이 있는 거지 문법이 있고 언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문법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실태는 거꾸로죠. 문법부터 공부하고 독해. 근데 이제 문법이나 제대로 알고 가르치면 그나마 나은데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 영어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왜 이렇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이게 왜 유사관계대명사일까? 왜 이게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일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한테 스스로 질문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알아내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육 실태가. 그래서 조금은 답답합니다. 또 제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뻘쭘하긴 한데,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저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뻘쭘하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